자, 이번 시간에는 그 5번째 단원인가요? 도함수의 활용 2입니다. 도함수의 활용 2. 수투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요, 선생님 단연컨대 도함수의 활용 2를 꼽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분의 이제 끝판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수투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지금 여기서 제대로 공부하게 될 거야. 지금까지 앞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미분계수라고 해가지고 프라임 값을 구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함수를 미분했다 뭐 이 정도. 그 다음 도함수의 활용 1에서는 자 이제 미분해서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이제 기울기 의미를 가질 테니까 이렇게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 뭔지 정도만 배웠다면, 도함수의 활용 2에서는 이제 그래프를 개박살냅니다. 그래프라는 것은 이제 수투에서 다루는 함수인데, 수투에서 다루는 함수는 여러분들 다항함수를 다뤄요. 미분 시간에. 다항함수가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물론 6차 함수도 그릴 수 있게 되고 배우면 뭐 7차 함수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투라는 학문에서 도함수의 활용 2는요 3차 함수와 4차 함수 두 놈을 박살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뭐 1차 함수라든가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분을 통하지 않고도, 미분의 개념이 없어도 왜 이렇게 면상벌레가 있죠? 이거 군대에서나 있을 면상벌레가, 지금 카메라상으로는 잘 안 보일 텐데 면상벌레가 있네요 지금. 이 면상벌레라는 것은 군대 용어인데 선생님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면상벌레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자꾸 얼굴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면상벌레라고 하는데, 좀 그렇죠 말이. 군대에서는 그렇게 좀 강한 언어들을 쓰지, 남자들의 세상이니까. 근데 면상벌레가 진짜 많아요. 얘네들이 미쳤나? 왜 사람 앞에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언제든지 잡을 수 있잖아. 근데 막 다 죽어요. 막 죽는데도 막 사람 얼굴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면상벌레라고 불러. 그리고 면상벌레라고 이름을 준 이유는 또 그거 말고 또 있지. 어떤 시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면상벌레한테는. 사실은 그 면상벌레는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존재합니다. 내 뒤통수에도 있고, 사실 내 몸 주위를 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놈을 몸통벌레라고 하지 않느냐? 왜 뒤통수 벌레라고 하지 않고 꼭 면상벌레라고 부를 것이냐? 사람은 굉장히 단순한 동물이잖아요.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니까. 그래서 뒤통수에 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 그래서 벌레한테 이름을 줄 수가 없는 거야. 내 얼굴 앞에 있으니까 면상벌레인 거야. 정말 약간 철학적인 얘기였죠? 실제로 군대 가보면 진짜 웃겨.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군인이 서 있다고. 그 머리 위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런 얘기 하고 싶네요. 이건 재밌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딱 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말 이 사람 크기만큼의 높이, 요 위에 정도 있잖아. 여기에 소용돌이가 이렇게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소용돌이가 있다니까? 이게 뭐냐면 벌레들이야. 이 날파리들 있잖아. 이렇게 있어요. 사람 위에.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병사가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이 위에도 이렇게 소용돌이가 있어요. 잘 안 씻는 사람 위주로 더 많아요. 정말 안 씻으면 벌레가 꼬인다. 이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아. 내가 군대에 가서 느낀 건데요. 여기 위에 진짜 벌레들 개 많아요, 진짜. 사람들이 쫙 서 있으면 그 위에 벌레들이 진짜 막 있는데 그게 너무 위에 있어. 그래서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 사람 머리 위에 벌레가 안 보여. 그럼 이 벌레는 내가 어떻게 알았냐? 근무를 쓰면서 알았어요. 총을 들고 딱 근무를 쓰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근무 씁니다. 근무 이렇게 근무 서요, 형식적으로. 근데 여기 연명장 같은데, 연명장이라고 모르죠? 운동장 같은데 이제 병사들이 훈련받고 있단 말이야. 막 차렷! 총 앞으로!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위에 벌레들 있잖아. 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선생님은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면상벌레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면상 앞에 있기 때문에 면상벌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면상벌레라고 하는구나. 자기 위 키만큼 위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벌레라고 이야기 안 하는구나. 철학적인 얘기였죠? 자, 아무튼 시작도 안 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할 줄이야. 미안합니다. 하고 싶었어.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 사람은 보이는 그거에만 굉장히 약간 뭐랄까 이름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렇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뭔가에도 조금 귀 기울이고 뭔가 좀 하자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거예요. 정말 진짜 시작도 안 하고. 이 얘기를 왜 했죠? 지금 면상벌레가 있었기 때문이죠? 좋아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로 시작을 한번 해보자.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3차 함수, 4차 함수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자. 테마 1.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요놈을 이제 해석만 하면 되는데, 함수 한번 잘 볼게요. 지금 이게 무슨 상태냐면요, 요거 지금 fx를 이렇게 그린 거야, 선생님이. fx를 이렇게 그린 거야. 근데 이 함수를 잘 보고 있으면 함수가 점점점 이렇게 함수 값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때의 요 함수를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해서 증가 상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함수 자체가 그냥 증가만 계속 모든 x에 대해서 계속 증가만 하고 있다면 이 함수를 뭐 증가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증가 상태이냐 증가 함수이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선생님? 구분하지 마세요. 왜 구분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수학책을 쓸 거예요? 자, 수학책을 집필하는 사람이야 그걸 되게 엄밀하게 정의를 해줘야지 그걸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지 않지. 여러분들은 그냥 뭐만 하면 돼. 정확히 얘가 뭘 뜻하고 있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뭐 용어 같은 데 있어서 너무 깊게 파고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증가 상태이건 증가 함수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정의할 수 있고 또 어쩔 때는 정의할 수 없고 굉장히 조건들이 까다로워. 근데 그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만을 이렇게 얻어서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니까 굳이 뭐 이게 증가 상태냐 증가 함수냐, 어떤 책을 보면 얘를 증가 상태라고 정해놨는데 어떤 책을 보면 이건 증가 함수라고 완전히 못을 박아놓기도 하고, 쓰는 사람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선생님은 증가 상태고 증가 함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증가라고만 쓸게요. 논란의 소지를 완전히 막아버리기 위해서 봉쇄시킵니다. 그럼 함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 위에 어떠한 점을 잡아도, 어떠한 점, 아무 점이나 잡겠습니다.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구해본 거야. 그치?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무슨 손을 들고 있어? 자,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플러스예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라는 뜻이고 그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아니, 여기서 또 접선을 구해본 거야.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구해봤더니 얘가 어때요? 오른손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프라임의 값은 0보다 크다. 프라임이 양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말고 요런 데서 이렇게 접선을 만들어봐도 오른손을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프라임 값은 뭐다? 양수다. 그래서 함수 자체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찍든 그 포인트에서 프라임의 값은 무슨 값이다? 양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반대로 어떤 프라임의 값이 0보다 작았다. 함수 자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점에서든 이렇게 뭘 만들었을 때, 접선을 만들었을 때 그 기울기가 오른손을 내리고 있는 거야. 오른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프라임, 기울기라는 것이 0보다 작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런 데서 프라임을 이렇게 만들어봐도 오른손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프라임의 값은 뭐보다 작다. 그렇지. 0보다 작다. 자, 어디서든 프라임의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때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감소 함수라고 부릅니다. 또는 감소 상태라고도 불러요. 그냥 나는 뭐라고 부를 거야? 감소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을 주고 싶네요. 프라임을 보고 fx의 증감을 이야기할 때, 와,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프라임을 보고 fx의 상태, 어떤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자, 그림 한번 볼까요? 다시. 요거 지금 증가라고 말 안 합니다. 잘 봐. 지금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라임 값들을 막 구해본 거지. 근데 어디서든 프라임을 구하면 다 오른손을 들고 있다. 다른 말로 플러스 값을 갖는다. 프라임이 언제나 플러스 값만 갖는다. 그러면 fx를 증가한다라고 불러주면 돼요. 됐죠? 자, 반대로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거든? 근데 어디서든 모든 x에서 그 정해진 정의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프라임을 구했더니 그 프라임의 값이 0보다 작대요. 그러면 원래 함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그 얘기를 지금 글로 써놨습니다. 프라임의 상태를 보고 프라임의 값을 보고 fx의 증가 감소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자, 이 앞에 뭐라고 안전장치를 걸어놨죠? 자, 어떤 구간에서, 그러니까 모든 x를 다 볼 때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쵸? 뭐 이쪽도 봐야 되고 저쪽도 봐야 되고 막 끝까지 다 가야 되니까 그냥 특정한 어떤 구간에서의 상태를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 구간 안에서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오른손을 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접선을 그었을 때. 그러면 함수는 증가한다 라고 말하면 되고요. 그 구간에서. 그 다음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아,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당연한 거야.
당연한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 이용한다? 바로 프라임의 부호를 이용한다. 어떤 특정한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프라임을 구했는데 그 프라임이 항상 양수 또는 음수가 돼버리면 원래 함수가 정확히 그릴 수는 없지만 증가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감소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적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이제 우리가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개박살 낸다고 했잖아. 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형이 알려져 있거든.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적분이라는 학문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올라가게 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투를 공부하기 전에 수투라는 것을 공부할 때 이거 지금 처음 배우는 건데 여기서 좀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 여러분들이 수투를 공부를 하셔야 미적분에 올라갔을 때 생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교육 과정이라는 게 그거지. 수투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만 빨리 와봐. 그래서 미적분을 한번 공부해보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투에 있는 요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떤 구간에서 프라임이 0보다 크다 또는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원래 함수는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거야. F'을 보고 fx의 증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뭐냐면 지금은 프라임을 보고 f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자, 써놓을게요. 프라임을 보고 f를 이야기할 때 이걸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 공부했습니다. 프라임이 0보다 크면 f는 증가,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f는 감소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반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두 번째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fx를 보고 얘래요. 프라임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 경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이걸 공부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단조 증가라는 개념과 단조 감소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증가라는 개념은요, 사실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x1과 x2가 다음과 같이 이런 대소를 가지고 있을 때, 오케이? 그랬을 때 x1에다가 함수를 집어넣은 값과 x2를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즉 함수값의 대소도 이렇다. 이거이다. 이게 이제 증가함수를 나타내주는 정식 용어죠. 그렇죠? 사실 이게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증가를 나타내주는 정확한 의미. x1과 x2의 관계를 비교했는데 다음과 같더라. 그러면 함수값도 더 크다. 이런 얘기. 이게 증가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만약에 이게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되죠? 이게 증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요. 그러면 감소를 나타내는 표현은 뭐였을까? 감소를 나타내는 표현은 만약에 이렇다면 함수값은 반대의 대소를 갖는다. 이게 바로 감소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야.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단 말이지. 그치? 그리고 이 상황 자체를 놀랍게도 이렇게 생긴 함수도 만족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증가함수, 이걸 선생님은 일반적인 증가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증가. 그냥 막 올라가는 거야. 막 올라간다는 걸 일반적인 증가라고 부르는데,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프라임을 잡든 어떤 포인트에서 프라임을 잡든 언제나 프라임의 값이 0보다 큽니다. 오케이? 이런 걸 그냥 나는 다른 사람들 말고 나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아, 증가함수인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증가함수구나 해서 1증 이렇게 부를 거야. 일반적인 증가 1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 타이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단조 증가라는 얘기가 있죠. 선생님은 빠르게 그냥 단증 이렇게 부를 거야. 단증. 단증은 뭐냐면 함수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다가 잠깐 여기서 쉬어요. take a rest time을 갖는다고. 잠깐 쉰다니까? 쉰다고요. 얘가 잠깐 여기서 쉰다고요. 그리고 다시 증가합니다. 여기서 잠깐 쉰다? 그 쉰다의 표현이 뭐야? 그래프가 점점 증가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감소를 해. 또는 점점 증가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증가를 해. 이게 잠깐 쉬는 거거든? 그 잠깐 쉰다를 수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점에서의 프라임 값이 얼마다? 그렇지,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분에서 0 되는 값. 잠깐 쉬었다가는 포인트. 선생님은 이걸 잠깐 쉬었다가는 포인트라고 부를 거야. 이 잠깐 쉬었다가는 포인트가 수학적으로는 프라임이 0 되는 값, 이런 포인트를 말하는데, 이런 포인트가 구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딱 한 점에서만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가던 길을 마저 간다? 이런 걸 단조 증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조 증가를 설명하는 방법은 정말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여러분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나한테 수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냥 요런 함수를 뭐라고 부를 거고 단조 증가라고 부를 거고 절대 수학 문제에서 단조 증가라고 안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하자고. 우리끼리 요 놈을 그냥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야? 단조 증가. 그리고 이런 놈들을 뭐라고 부를 거야? 일반적인 증가라고 그냥 불러주자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 여기서 얘가 잠깐 프라임의 값이 0이 되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잠깐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거지, 만약 여러분들이 이 값을 x1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값 이 x2는 반드시 x1과 x2의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x2가 x1보다 무조건 크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이런 상태라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순간적으로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 안에서 얘가 그냥 상수함수가 돼버리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프라임이 0 되는 게 어떤 포인트가 아니라 구간일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구간 안에서는 얘를 증가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따라서 이런 함수는 증가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증가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요런 데서 증가하고 요런 데서 증가해요 라고 말해야지, 여기선 증가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하지만 얘네들이 막 줄어들어서 얘가 어떤 구간이 아닌 한 포인트에서만 잠깐 오직 이 포인트에서만 순간적으로 프라임의 값이 이렇게 0이 되는 이런 경우에서는 이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함수라고 이야기하고, 프라임의 값이 0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렇게 단조라는 말을 붙여서 단조 증가함수다 라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딴지 걸면 안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로 요렇게럼 생긴 놈을 단조 감소라고 불러. 그냥 감소하는 요런 함수가 있겠죠? 요렇게 감소하는 놈을 일반적인 감소라고 불러요. 일감 이렇게 부를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그냥 감소하고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 잠깐 순간적으로 프라임의 값이 0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를 뭐라고 부르냐면 단조 감소라고 부르겠다고. 만약 함수 자체가 감소하다가 이 쉬었다가는 포인트가 구간으로 존재하다가 다시 감소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감소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막 줄어들어서 어떤 한 포인트에서만 이렇게 잠깐 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이때는 얘가 이걸 만족합니다. 이 감소의 개념을 만족해버리니까 얘를 감소한다고 불러줄 수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에서 순간적으로 0이 된다 해가지고 이놈의 이름을 우리끼리 그냥 단조 감소함수다 라고 불러주겠습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이거 되게 어려워. 나도 설명을 하면서 와, 참 이거 애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이제 정리하면 되죠. 설명 다 했으면 이제 정리하자고. 잘 봐. 문제를 풀다 보면 fx를 알려주고 프라임의 정보를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fx를 알려주고 프라임의 정보를 묻는 문제가 있고요. 반대로 프라임의 정보를 알려주고 fx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자, 똑같은 얘기야.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밑에 거예요. 이 밑에 거야. 자, 해볼게요. fx를 알고 이제 f'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fx가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증가함수라고 돼 있죠? 그럼 자, 이 증가라는 말 안에, 이 증가함수라는 말 안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방금 그래서 배운 거죠. 하나는 일증, 또 하나는 단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라는 말 안에는 일반적인 증가만 있는 게 아니라 단조 증가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프라임의 값이 0보다 그냥 큰 게 아니라 같을 수도 있다. 근데 같은 것이 어떤 구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포인트에서만 순간적으로 같을 수 있다. 그래서 프라임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0이면 안 됩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순간적으로 0일 때 그때만 단조라는 개념을 씁니다. 같은 원리 아닌가요? 감소라는 말 안에는 역시 일반적인 감소와 단조 감소가 있겠죠? 그랬을 때 프라임은 항상 0보다 작은 것은 아니고 0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포인트에서만 순간적으로 0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면 매우 간단한 얘기인데 f'을 보고 f를 이야기할 때, 자, 요때는 이 프라임이 0보다 크다. 이 프라임이 0이다. 이 프라임이 0보다 작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해주면 돼요. 자, f는 뭐 한다? 그렇지, 증가한다. f는 쉰다.
쉰다고 얘기하면 되죠. 그 포인트에서. 자, F는 뭐 한다? 그렇지. 감소한다. 자,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반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문제에서 F라는 정보를 주고 F'을 물어봤다. 자, 그런 경우에 F는 자,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감소할 수가 있겠죠. 아, 물론 쉴 수도 있겠죠. 쉰다. 그래. 알았어. F 쉰다. 끝. 감소. 자, 그럼 증가하는 말 안에는 일반적인 증가와 단조 증가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요. 쉬니까 그냥 쉴 때는 프라임이 그냥 0이겠죠. 그리고 감소할 때는 그렇지. 프라임이 0보다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여기 같다가 들어간다. 요게 조금 중요해서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라서 내가 추가적으로 넣었어요. 됐죠?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에서 어떤 함수 f를 줘요. 이 fx가 증가하도록 어떤 조건을 구하세요. fx가 증가하도록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물어봤지? fx가 증가한다. 이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이게 아래 거라고요. fx가 증가하도록이니까 얘를 알려주고 얘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fx가 증가할 때는 단조 증가도 되고 일반적인 증가도 될 수 있으니까 자, 이걸 써야 돼요.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어떤 그 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쵸? 자, 지금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냥 외워. 지금부터 얘를 외우는 거야. 알겠죠? 똑같은 얘기가 아니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바로 요놈들. 요놈들한테만 약간 차이가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어느 정도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세 번째 테마를 가니까 이제 새로운 얘기들을 할 거야. 우리가 원래 어떤 점들을 알고 있었냐면 이렇게 요런 값들 요런 값들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점들의 이름은 바로 극점이에요. 극점. 이걸 극점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약에 요렇게 봉우리처럼 이렇게 솟아있는 놈 있죠. 이렇게 솟아있는 봉우리. 이런 점을 만나면 이 점의 이름이 극대점입니다. 이걸 극대점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 점을 구했는데 그게 알파 콤마 뭐 예를 들어서 F 알파였다. 이렇게. 그러면 극대점의 X 값은 알파.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극대점에서 이 Y 값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사이시오 붙입니다. 값. 이렇게.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정확히 말하면 얘도 이제 극대점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사이시오 다 붙이세요. 아시겠죠? 뭐 옛날에는 뭐 사이시오시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이런 얘기들 때문에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그냥 붙이세요. 이게 무슨 국어 시험도 아니고, 그치? 그냥 다 붙여. 사이값 다 붙여. 극대값, 극대점, 극대가 되도록 하는 여기서는 극대가 되도록이죠. 극대가 되도록 하는 x값. 이런 점들을 이제 극대값이라고 부른다. 극대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봉우리처럼 솟아있다고 해서 위에 있다고 해서 극대. 오케이? 위에 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위에 있는 건 아니죠. 위에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극소점이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어. 만약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아니라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여기가 이제 극소점이 되겠죠. 그럴 때는 극대값보다 극대점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아난 느낌, 그런 느낌을 만나면 극대점이다. 그리고 얘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 그런 점을 극소점이다. 이렇게 올라온 점 극대점, 이렇게 내려온 점은 극소점. 어머, 선생님 여기 뾰족해요. 여기 이렇게 뾰족하면 미분이 불가능한데요? 미분이 불가능한 포인트. 이런 포인트에서는 그 값을 조사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미분이 불가능한 포인트에서도 이런 포인트를 뭐라고 부른다? 극소점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도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이놈을 극대점이라고 불러주지. 자, 그러면 극대점과 극소점은 뭐냐? 이런 얘기야. 그 점을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가 바뀌면, 오케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면 이런 걸 극대점이라고 부르고요. 그 점을 기준으로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면 극소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고 있으니까 극소점이라고 부르고, 이 점도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이 점을 기점으로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고 있으니까 극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됐나? 정확히 말하면 얘는 극대점과 극소점의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이 수투라는 이 단원에서,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극대점과 극소점을 이렇게 그냥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맞아? 근데 이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
그래도 여러분들 극대와 극소의 진짜 의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극대와 극소의 진짜 의미를 설명할게요. 이게 빌어먹을 어디에? 미적분에서 나와요. 미적분에서 나와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골 때리게 수투에서 내는 이상한 출제자도 있습니다. 그런 출제자들에게 맞서 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 최소한 극대극소의 진짜 의미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 책에 보면은 정확히 여러분들 내가 명시를 해놨어. 뭐 그 점을 기준으로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근데 열린 구간을 잡는다는 게, 열린 구간이 뭔지 알죠, 여러분? 열린 구간. 열린 구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점, 요거 A라고 할게요. 요 A에서 얘가 극대를 갔는지 극소를 갔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럴 때 이 A를 기준으로 열린 구간을 잡습니다. A를 기준으로 열린 구간을. 뭐 이쪽에다가 이빠이 주고 이쪽에다가 조금 줘도 상관없어. 아무튼 열린 구간을 잡는 거야. 근데 그 구간을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돼. A의 초근방. A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극한 배웠잖아. A가 있으면 정말 말 그대로 A의 바로 오른쪽, 바로 왼쪽. 정말 초근방을 잡는 거죠. 초근방. 완전히 A의 초근방을 잡아가지고 극한의 의미로 생각하면 A보다 좀 작을 때의 상황과 A보다 조금 클 때의 상황 있죠. 그 상황을 구간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물론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 구간을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확인할 수도 없지만 그냥 그렇다 하고 보는 거야. 됐죠? 자, 이렇게 열린 구간을 잡는 거야. 그렇게 잡은 열린 구간 안에서 내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요 A라는 요 포인트가 얘가 출력하는 값, 얘가 출력하는 함수 값이 가장 큰 값을 가지면 그때 이 A는 극대점이 됩니다. 극대점의 X값. 그러니까 그때 그 점을 사람들이 극대점이라고 정의해놔요. 와, 어렵죠?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까? 내가 지금부터 이 점을 극대점이라고 말하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 대가리예요. 이 점이야, 점. 이 점을 극대점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놈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작은 열린 구간, 오픈 인터벌을 잡아주는 것이. 그런 다음에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 그리고 이 점. 이걸 다 보는 거야. 다 봤을 때 이 점이 가장 위에 있다. 이 점이 출력하는 함수값이 최대값이다. 그러면 그 점을 극대점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진짜 극대점의 정의예요. 그럼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이 점이 무슨 점인지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열린 구간을 잡은 거야. 열린 구간이라는 것은 이 양쪽 값을 보지 않겠다는, 여기 뚫어서 보겠다는 그런 뜻인데, 자, 이렇게 열린 구간을 대충 잡았거든요. 대충 잡았을 때 얘가 어떤 값을 출력해요? 이 구간 안에서 가장 큰 값을 출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얘가 바로 극대점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어. 이런 함수에서도 얘는 놀랍게도 극대점이 돼요. 얘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극대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 하지만 얘는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하죠. 얘는 증가하다가 다시 끊어져서 다시 증가하잖아.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극대값이 아니에요. 왜냐면 증가해서 증가로 가니까. 자, 그게 아니야. 극대점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내가 이 점을 극대점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픈 인터벌, 열린 구간을 살짝 잡아줍니다. 그랬을 때 이 구간 안에서, 이 구간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구간 안에서 얘가 출력하는 값을 잘 보니까 어떠한 놈들보다도 가장 높이 큰 값을 출력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이 점은 바로 극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대점의 진짜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함수를 거의 다룰 일이 없거든. 어디서? 이 수투라는 단원에서는, 과목에서는 이런 일을 거의 겪을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다항함수를 그리겠죠? 아니면 뭐 V자라는 뭐 절대값 함수, 이런 함수들을 그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이 극대점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이 점을 극대점이라고 말하고 싶으려면 정의를 쓰면 이렇게 오픈 인터벌을 잡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만 보겠다는 얘기지. 근데 얘가 이렇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돼버리면 무조건 이 점이 최대값을 가질 거 아니야. 이 어떤 작은 열린 구간 안에서 이 값이 무조건 최대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바로 극대점이 되는 거고, 같은 원리로 요런 놈도 보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고 있는 요런 터닝 포인트에서 당연히 오픈 인터벌을 잡았을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이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극소점이라고 부른다. 됐나요? 근데 이런 진짜 정의를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다, 그런 포인트들이 바로 극점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진짜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알겠나요? 나중에 미적분을 공부하려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극대와 극소의 진짜 의미를 알고는 계세요. 됐나? 그러면 이제 말할 수 있지.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또 진행했습니다. 수투라는 놈에서는 이런 일들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출제를 하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상수함수예요. 여러분 상수함수입니다. 여러분 상수함수는요, 이건 증가 감소가 없죠. 그냥 프라임이 다 0이죠. 그쵸? 증가와 감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쫙 일자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수함수는요, 모든 점들을 전부 다 극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점들은 극점입니다. 극점은 무수히 많다. 극대점도 무수히 많고 극소점도 무수히 많고, 이 점은 극대점이자 동시에 극소점이에요. 그리고 이 점 바로 옆에 어떤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점도 역시 극점이에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무수히 많은 극점을 가져요. 모든 x에서 전부 다 극점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증가감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점을 기준으로 열린 구간을 잡기만 하면 얘가 최대값이다 동시에 최소값을 출력합니다. 왜? 모든 함수값들을 다 같은 함수값들을 다 출력하고 있으니까 이때도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도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점을 찍든 다 그게 최대다 최소다 말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무수히 많은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안 나오겠죠? 근데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아주 고약한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극대극소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풀 필수예제, 요 고액이라는 이 책에서 필수예제를 풀 때는 전혀 이런 내용들을 만나지 않을 거야. 근데 꼭 극대극소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누가 여러분한테 수학적으로 덤벼든 거야. 그래도 얼씨구 하면서 맞받아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극대극소의 진짜 의미를 아셔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수투에서는 요 정도의 느낌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극대극소를 개박살 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대극소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함수들을 잘 보면 있잖아, 미분이 불가능해요. 끊어져 있고, 맞죠? 끊어져 있고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에서 이제 극대극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극대극소의 진짜 의미를 설명한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수투라는 학문에서 다룰 다항함수들은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는 거죠.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점의 x좌표는 미분이 가능한 상태야. 이렇게 뾰족한 것도 없고 아까처럼 이렇게 더럽게 끊어져 있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귀여운 함수, 미분이 가능한 아주 귀여운 부들부들한 함수, 요런 함수, 다항함수에서는요, 반드시 극점이면, 오케이? 극점이면, 얘가 극점이면 그 점에서 프라임은 0이어야 합니다. 얘가 극점이면 반드시 그 점에서 프라임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점은 반드시 프라임이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됐나?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좀 안 돼요. 잘 봐. 자, 극점의 x좌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요, 프라임이 0이다. 이걸 만족하면서 증감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 잠깐 쉬거든? 근데 가던 길 마저 가고 막 이래요. 그럼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아보자는 거지. 미분에서 0 되는 값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도 있네요. 미분에서 0 되는 값이에요, 선생님. 미분에서 0 되는 값이니까 그 값은 이렇게 두 개 있네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반드시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이 두 개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냥 우리끼리 쉬었다 가는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쉬었다 가는 포인트야. 아직까지 극점이 아니야. 얘는 그냥 쉬었다 가는 포인트라고. 그런 쉬었다 가는 포인트들 중에 극점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쉬었다 가는 포인트들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극점의 후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우리 연속 불연속 따질 때 했던 얘기 기억나요? 불연속이 될 만한 후보, 불연속점의 후보,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그 후보들을 가지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오케이? 3의 일체성을 다 조사해서, 얘는 후보였는데, 진짜 불연속점이야. 얘는 후보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연속이네. 얘네들은 후보예요. 극점이 되기 위한 후보. 오케이? 그런 후보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얘는 극대점인데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얘는 단지 쉬었다 가는 포인트일 뿐이야. 그 얘기를 할 거라고요. 뭘 보고?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상태를 본다고요. 얘는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증가했거든?
근데 오른쪽에서 여전히 계속 가던 길 마저가 증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증가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지. 그런 놈을 극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극점은 얘. 왜? 이 놈을 기준으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잖아. 그래서 이런 점들을 뭐라고 부를 거야? 극점이라고 부를 거야. 됐죠? 이런 점들은 극점. 근데 극점이긴 극점인데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극대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 안전장치 걸었죠. 프라임이 0이 될 때, 그때 만약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와 감소가 바뀐다? 그러면 극점이다. 이해돼요? 터닝 포인트다. 자, 극대점과 극소점을 극점이라고 하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극값이라고 한다. 당연한 얘기죠? 넘어갑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극값, 극점, 극대점, 극소점, 정확한 의미, 진짜 의미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2에서 다루는 함수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 부들부들한 다항함수니까 그 다항함수에서는 빠르게 극점이 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할 거야? 이 뒤에 이어질 내용, 3차 함수의 그래프,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바로 하이라이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째 테마 3차 함수의 그래프 이런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 앞에까지의 내용 한번 되새김질 잘했나? 좀 말이 어려운데 말이 어렵다기보다는 내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찝찝한데 만약에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좀 돌려보세요. 돌려보면 정확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3차 함수 그래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요, 선생님이 3차 함수를 설명할 때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제 플러스인 경우, 이런 경우를 좀 설명을 할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인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함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요,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다항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알려져 있습니다. 1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 3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4차 함수 이런 식으로, 5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라면 언제나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일 때는 오른손을 내리고 있겠죠. 이렇게 내리고 있다, 내리고 있다, 이렇게 내리고 있다, 내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최고차항이 플러스면 극한의 개념을 배웠잖아. x를 무한대의 세상으로 보내게 되면요, 사실 얘가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앞에가 플러스라면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손을 들고 있는 게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또 좀 더 도움이 되겠네. 그래서 이제 다항함수들 같은 경우에 최고차항이 플러스면 오른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릴 3차 함수, 이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니까 일반적으로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근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것만은 아니야. 3차 함수가 될 수 있는 그래프는 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단조 증가, 잠깐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3차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조 증가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증가일 수도 있다.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몇 개가 있더라? 3개가 있더라. 그럼 문제에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셋 중 하나요. 개형이 이미 알려져 있다고요. 이 3가지 경우 말고는 절대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아요. 딱 이 3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 구분을 지어주는 게 바로 얘예요. 자, 이건 뭐냐? 우리가 그릴 3차 함수, 최고차항이 지금 플러스인 경우를 말하는 거야.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자, 요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3가지 개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 놓고 나서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물어보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경우에는 프라임이 0되는, 자,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2개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이렇게 1개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없어요. 지금 이 얘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0인 게 2개 있고 하나 있고 없다? 자, 다른 말로 fx라는 함수, 요 fx라는 함수는 3차 함수였을 거예요. 3차 함수. 그런데 f'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구하려고요, 요 놈을 미분한 다음에 0이라고 놓은 거야. 됐죠?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0이라고 놓은 거야. 자, 그러면 3차를 뭐 했으니까? 그렇지. 미분했으니까 얘는 2차가 됩니다.
그런데 2차 함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는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었으니까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실근의 종류가 서로 다른 실근이 2개 있을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서다 두 실이 나오거나 괜찮죠? 그 다음에 중근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허근이 나오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서다 두 실이 나오거나 중근이 나오거나 허근이 나오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서다 두 실이 나오거나 중근이 나오거나 허근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쵸?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서로 다른 2개 또는 중근 또는 허근이 나오는 이 경우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결정이 되더라. 어떻게 결정이 된 거냐면 이렇게 결정된 거야. 여러분들이 미분을 했대요. 미분을 했는데 이렇게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었는데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이건 예시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 요렇게 x-1, x-2 요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까지 되는 2차 방정식이 되더라. 그러면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지금 누구랑 누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1과 2가 있다는 얘기죠.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경우에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데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미분을 해서 방정식을 풀었더니 1과 2가 나왔대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인 거고 여기가 2인 거야. 선생님 이게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뭔 개소리야. 1이 당연히 2보다 작으니까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겠지. 만약에 여러분들 미분을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쵸,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구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구했는데 얘가 A고 얘가 2A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이 경우에는 A가 양수일 때는 이렇지만 3차 함수를 그렸을 때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여기가 2A고 여기가 A일 수도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A가 음수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미지수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정확히 대소가 확인되지 않는 2개의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이랑 2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1이랑 2 나왔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됐죠? 자, 지금처럼 미분을 해서 0 되는 값을 구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2개가 나오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됐죠? 좀 더 그래프를 자세하게 그리고 싶으면 1을 집어넣은 함수값 F1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고요. 2를 집어넣은 함수값 F2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예시일 뿐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수도 있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미분을 했더니 미분을 해서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었더니 이게 이렇게 되더래. 이렇게 되더래. 미분을 했더니 이게 이렇게 되더래. 그러면서 중근이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야. 이렇게. 그랬는데 얘가 1이랑 1이 나온 거죠. 그럼 얘들아, 얘가 1이고 1이면 1과 1 사이에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존재하는 곳이야, 존재하지 않는 곳이야. 이런 영역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 그럼 얘를 지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 지웠습니다. 자, 지우고 났더니 이상하잖아. 자, 1과 1은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그렇지, 요놈이나 또는 요놈을 잡아 뜯어서 붙이셔야 돼요. 얘를 잡아 뜯어서 여기다가 붙여버리면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그렇죠? 실제로 얘는 3차 함수기 때문에 끊어짐이 없는 연속 함수가 돼야 되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리가 없지 않나. 그냥 잡아 뜯어서 여기다가 킥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래프가 다음과 같겠네. 자, 그랬을 때 이 점에서 미분하면 0이에요. 이건 맞죠? 내가 이걸 잡아 뜯어서 여기다가 붙인 거지. 갑자기 미분해서 0 되는 포인트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맨날 이 짓거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3차식을 미분해서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중근의 형태가 되면 원래는 이건데 이 부분이 없는 거고 난 지금 3차 함수를 그리는 거니까 얘를 잡아 뜯어서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맨날 이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에 미분해서 0 되는 값이 이렇게 중근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의 포인트에서만 쉰다 해가지고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단조 증가의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됐죠? 그리고 그래프를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싶으면 1을 집어넣은 함수값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그냥 끝이에요. 됐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미분을 해서 0 되는 값을 구하려고 노력을 한 거야. 여러분들이 미분을 해서 0 되는 값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젠장 빌어먹을 이렇게 나온 거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야.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 얘의 실근은 존재하지 않고 허근이 존재한대요. 자, 허근이라는 것은 뭐야? 존재하지 않는 수거든.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무조건 실수값만을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허근이 나왔다고 해서 쉬었다 가는 포인트 두 개가 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런 값들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뜻이야.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럼 빵꾸를 뚫어주겠죠. 그러면 함수인데, 3차 함수인데 여기 빵꾸 뚫려있고 빵꾸 뚫려있는 게 말이 되니? 존재하지 않는 값과 존재하지 않는 값 사이에 어떤 값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됐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뭐 해서 잡아 뜯어서 여기다가 붙여버리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겠지? 선생님 얘랑 되게 비슷한데요? 완전 다르지. 얘는 이 포인트에서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없는 상태로 그냥 계속 증가만 한다 해가지고 이 그래프의 이름이 바로 일반적인 증가가 되는 거지. 얘는 일증이에요. 일증. 됐죠? 근데 그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그려놨지만 우린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약간 이럴 거 아니야. 얘가 약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때의 상황을 몰라요. 우린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구하는 요렇게 약간 좀 갑자기 틱 걸린 것처럼 이건 틱을 약간 좀 이렇게 비한 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말을 바꿀게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치? 그 상황을 구하기 위해서 미적분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는 거고, 이제 2'이라는 개념을 쓰게 돼요. 근데 미적분이 아니지만 선생님은 여러분께 2'을 일단 알려는 주겠습니다. 2'. 3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대칭성, 바로 2'. 두 번 미분한다의 개념이거든. 일단 그거는 알려는 드릴게요. 알겠죠?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간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미분을 통해서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두 개 있으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고,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런 그래프가,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없으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써있죠. 극값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 얘는 극대와 극소가 쌍으로 존재합니다. 극대만 있거나 극소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극대 극소가 있다면 반드시 쌍으로 존재한다. 극대가 있으면 극소도 있는 것이고, 극소가 있으면 극대도 있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쉬었다 가는 포인트는 있지만 그걸 극값이라고 존재하진 않아요. 극값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 증가하던 놈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니까 이런 점은 쉬었다 가는 포인트는 맞지만 극점은 아닙니다. 됐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증가만 하고 있으니까 극점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됐죠? 요 상태를 말하는 거겠지. 위에 보면은 이제 판별식을 이렇게 써놨는데 왜 판별식을 써놨겠니? 미분을 하면 2차 방정식이 되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때 여러분들이 판별식의 개념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미분을 해서 0이라고 놓고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만약 판별식을 쓸 수 있다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따지라고 여러분들 여기다 써놓은 것 뿐이에요. 알겠죠? 3차 함수를 그리는데 판별식을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3차 함수를 그리고 싶다? 미분에서 0 되는 값, 즉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두 개냐 한 개냐 없냐, 이거에서부터 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래프를 그릴 때 미분에서 빨리 판별식을 써야 돼. 이거 아니야. 이건 굉장히 공식의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두 개다.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한 개다.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없다. 이걸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까지 해놨어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 있으면 극값을 갖지 않는 조건이 있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면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극대값과 극소값을 같이 갖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극값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요만큼 단조 증가 또는 일반적인 증가, 이 경우를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이랑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몇 차 함수에서? 3차 함수에서. 다른 데는 안 돼. 오직 3차 함수에서만 쓰는 거야. 3차 함수에서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 말을 좀 잘못했네요. 3차 함수가 아니더라도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일단 1대1 함수여야 되고요. 그렇죠? 그 1대1 함수라는 걸 식으로는 이렇게 쓰기도 하죠. x1과 x2가 다르면 그 함수 값들도 다르다.
됐죠? 이거에 대한 대우명제를 쓰면 함수값이 똑같으면 반드시 x값들도 똑같았을 것이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과 1대1 함수라는 말은 같은 말이고, 그쵸?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이 돼야 되고 계속 함수가 뭐만 해야 된다? 그치?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만 해야 돼요. 이렇게 증감이 섞이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멘트들 전부 다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왜 외워야 되냐면 문제에서 출제를 할 때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가질 조건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3차 함수가 증가함수가 되도록 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3차 함수가 다음을 만족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네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멘트들이 전부 다 같은 멘트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 그 결과는 결국 뭐다? 이걸 해결하라 이런 뜻이다.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게 몇 개니 이걸 해결하라는 거야. 2개냐, 1개냐, 없냐 이걸 해석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프라임이 0인 걸 이용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얘가 2차 방정식이니까 지금 얘가 3차 함수인 경우엔 얘가 2차 방정식이니까 그때 판별식을 쓰라는 얘기죠. 만약에 얘가 3차 함수가 아니라 4차 함수라면 그러면 프라임이 0 되는 값을 조사할 때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닙니다. 됐죠?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 있는지를 해결하기 위해 판별식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결론은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 다 같은 말인데 이걸 해결하고 싶으면 프라임을 구해서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라. 여기서 끝을 내야 돼요. 근데 이 함수가 몇 차 함수일 때는 3차 함수일 때는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이 될 테니까 판별식을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죠. 그냥 어떤 함수든 다 프라임이 0 되는 값을 구할 때는 판별식을 이용한다? 말도 안 되는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딱 3차 함수일 때만 이 이론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3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까지 다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함수를 그리는 또 방법을 또 공부를 하셔야겠죠? 4차 함수. 자, 4차 함수는 뭐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계산의 그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선생님이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경우만 생각을 할게요. 자,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4차 함수의 개형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W, 오른손을 들고 있겠죠. 됐니? 근데 W는 W인데 얘가 완전 W가 되려면 요 함수값이 똑같으면 돼요. 얘가 출력하는 함수값이 이렇게 똑같으면 그러면 완벽한 W가 되겠지만 아닐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오른쪽이 약간 처진 W일 수도 있고 왼쪽이 이렇게 약간 처진 W일 수도 있겠죠. 됐죠?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대요. 이런 식으로 W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뭉개진 W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요런 식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2차 함수처럼 생길 수도 있고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약간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함수랑 거의 모양이 비슷한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4차 함수,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나 존재한대. 컴퓨터에다가 4차 함수 그냥 집어넣으면요 이 8개 중에 하나의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됐니? 이것이 바로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래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뭐부터 할 거냐면 이거부터 할 거야, 이거. 자, 요렇게 생긴 모양. 그쵸?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은 미분을 해서 0 되는 값, 요렇게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구해봤더니 그게 몇 개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 3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미분을 해서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었대. 몇 차 방정식을? 3차 방정식을. 이렇게 3차 방정식을 풀면 서로 다른 세시근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 경우가 바로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3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3개가 있으면 그래프의 개형은 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근데 지금 이 상황만 가지고는 그래프가 얘인지 몰라요. 됐나요? 그래서 함수값들을 다 구해 보셔야 얘가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지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W의 모양을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됩니다. 됐죠? 함수값들을 이용해서 어떤 놈인지를 골라내면 돼요. 아시겠나요? 자, 그랬을 때 극값의 존재 여부를 보면 얘 지금 극대점이죠? 얘네 둘이 극소점이네요. 그래서 극대점과 극소점,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 그래프,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몇 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미분을 했대요. 4차 함수를 미분을 해서 3차 방정식을 구했더니 그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0이랑 1이랑 2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다? 0이고, 여기가 뭐다? 1이고, 여기가 뭐다? 2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치우쳐져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함수값을 진짜 이용해서 값을 구해봐야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또. 자, 4차 함수가 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일그러진 모양. 일그러진 모양.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얘예요. 얘예요. 자, 어떤 상태냐면요.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구해봤더니 그게 이렇게 몇 개? 우리 눈에 2개 보이더라.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구해봤더니 우리 눈에 2개가 보이더라. 무슨 얘기냐? 미분을 했더니요. 얘가 이런 식으로 된 거야. x와 x-1의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것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원래 4차 함수는 뭐라고요? W. 최고차이 플러스인 4차 함수는 원래 W인데 이렇게 W의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이렇게 구해봤더니 x가 될 수 있는 값이 0이랑 1이랑 자 1이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그쵸?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란 얘기잖아. 아까랑 똑같아. 3차 함수 그렸던 거랑 똑같이 1과 1 사이에는 어떤 값들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이 없는 거거든. 그럼 조심스럽게 누구를? 그치? 요 놈을 잡아 뜯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랬더니만 4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됐다? 요런 식으로 되더라. 여기가 얼마고? 0이고 여기가 얼마더라? 1이더라. 자, 그때 요 0의 의미는 미분에서 0 되는 쉬었다 가는 포인트였고요. 요 1의 의미도 미분에서 0 되는 자, 요런 쉬었다 가는 포인트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우리 눈에 몇 개 보이는 것처럼 보여. 2개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쵸? 자, 요런 경우에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요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나는 얘를 이렇게 불러요. 뒤쪽에서 중근 때린다. 약간 좀 저렴한 용어였는데 뒤쪽에서 중근 때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됩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자 뒤쪽에서 중근을 때렸다.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길 수도 있냐.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요. 이 제곱이 앞쪽에 있다. 이 제곱이 이렇게 앞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0이랑 1이 나온다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돼요. 그럼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고요? 0과 0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야죠. 이게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 놓고 나서 얘를 딱 잡아 뜯어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붙여버리면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겠죠. 맞죠? 얘가 0이고 얘가 1인 거. 요 놈의 의미가 뭐냐면 미분을 해서 0 되는 포인트. 요거랑 자 요거 되겠네요. 됐죠? 우리 눈에 미분에서 0 되는 포인트,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2개가 보이는 상황. 그리고 얘를 뭐라고 우리끼리 부를 거냐면 앞쪽에서 중근 때렸다. 앞쪽에서 중근 때렸다. 앞쪽에서 중근 때렸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뒤쪽에서 중근 때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알겠나요? 이렇게 4차 함수의 그래프는 W의 모양이 약간 일그러진 모양, 이런 모양도 가능하더라.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우리 눈에 몇 개 보일 때, 2개 보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실근과 두허근이라고 해가지고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한실근과 두허근이 나온다? 이건 무슨 얘기냐? 미분을 했대요. 미분을 해서 인수분해까지 한 거야. 그랬는데 얘가 x-1로 한 번 인수분해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뒤에 있는 놈이 이렇게 허근을 갖도록 2차 방정식이 된 거야. 그러면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얘가 0 되는 값 하나를 출력하네요. 그리고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는 놈이죠. 그쵸? 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프를 또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요. W를 그린 다음에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았더니 여기가 1이고요. 이런 값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자 이렇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허수라고 부르고 그 허수가 1보다 큰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이렇게만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1이고요. 얘가 이렇게 빵꾸 뚫려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린 컴퓨터가 아니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선생님 그러면요. 얘는요. 얘가 1이 되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뚫려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자, 이건 불가능하죠. 왜? 존재하지 않는 두 수 사이에 어떻게 1이 있어? 이건 불가능하고.
그치?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실근과 두허근, 다른 말로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하나밖에, 정말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자, 그럴 때는 요렇게 또는 요렇게 뚫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지워주시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4차 함수를 그리고 있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얘를 잡아 뜯어서 여기다가 붙이시면 마치 얘랑 비슷한 모양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에는 여기서 미분에서 0이 아닙니다.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쉬었다 가는 포인트는 지금처럼 딱 하나밖에 없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 부분을 잘라서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이렇게 미분에서 0 되는 포인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림을 그려놓을 때 어떻게 그려놨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놔서 미분에서 0 되는 값은 자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만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앞쪽에서 중근 때린다, 뒤쪽에서 중근 때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경우를 만나면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리거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문제를 풀든 이렇게 그려서 문제를 풀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4차 함수를 그리는데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으려고 미분을 했어요. 미분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됐니? 자, 이 경우에는 x의 값이 1이랑 1이랑 1이 나오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삼중근을 갖는다라고 부르는데 삼중근을 갖는 경우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요.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만큼 실제로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얘가 이렇게 없는 거거든. 그러면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그대로 잡아 뜯어서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됐나요? 이때는 마치 뭐랑 똑같다. 2차 함수처럼 이렇게 2차 함수처럼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림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실제로는 미분을 해서 0 되는 포인트가 우리 눈에는 하나밖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얘는 뭐였다? 그치?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가 모조리 다 똑같았던 바로 삼중근의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놓고 나서 뒤에 극값의 존재 여부를 봤더니 자, 이 모든 그래프는 전부 다 뭘 갖고 있다? 극소값을 가지고 있다. 전부 다 극소값을 갖는 건 맞는데, 그쵸? 이런 값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극소값을 갖는 건 맞는데 앞에서 얘처럼 극대와 극소를 동시에 갖지는 못하다. 그래서 얘는 극대 극소를 모두 갖지만 나머지 함수들은 전부 다 뭘 갖는다? 극대 극소를 다 갖진 않고 하나만 극소만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개박살 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3차 함수와 여러분들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완전히 박살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딱 2가지만 조금 더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가지만 하나만 더 알고 갔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 하나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3차 함수는 점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3차 함수는 필수 예제 풀면서도 설명을 할 텐데 이 3차 함수는 무조건 이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에요. 점대칭. 점대칭이 뭔지 알죠?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때 얘도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똑같이 구간을 주면 이 함수값들이 다 이 점에 대해서 다 대칭이다. 자, 이런 상태를 점대칭이라고 부르고 얘는 반드시 점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모든 3차 함수는 다 점대칭이에요. 점대칭. 그리고 그때 이 점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어진 함수를 한번 미분한 다음에 됐니? 그걸 한번 다시 또 미분해. 이걸 이제 2'이라고 부르고 미적분으로 들어가면 얘를 이계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걸 뭘로 만드는가? 0으로 만드는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변곡점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돼요. 변곡점. 근데 수투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려줄 거야. 이 변곡점에서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르고 이 점에 대해서 스스로 점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차 함수가? 3차 함수가. 그래서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 놀랍게도 변곡점이라는 것은 엄청난 성질이 하나가 있는데 점대칭이면서 동시에 이 점에서 접선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접선을 만들면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져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접선을 만들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반드시 또 다른 뭔가랑 만나게 돼 있거든. 봐봐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요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접선을 만들면 접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점이랑 또 만나게 요런 느낌이 많잖아. 근데 변곡점에서는 있잖아요. 이 점에서 접선을 주면 딱 그 접점에서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3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대칭성, 점대칭성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대칭성은 두 개가 있어. 아니다.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있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W, 완벽한 W일 수도 있고 약간 왼쪽에 처진 W, 오른쪽에 처진 W. 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들이 있는데 이 함수들 중에서 딱 두 가지 경우 완벽한 W와 지금 얘처럼 이렇게 2차 함수의 개형이랑 비슷한 요 그림인 경우에는 대칭성이 있어요. 바로 선대칭성입니다. 자, 그렇다고 얘를 선생님이 Y축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요 놈을 기준으로 좌우가 완전 대칭이고요. 이 놈을 기준으로 좌우가 완전 대칭입니다. 따라서 요 놈은 이 놈을 기준으로 좌우가 완전 대칭이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러분들 왼쪽이랑 오른쪽이 대칭인가? 를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완벽한 W인 이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얘가 좌우 대칭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완벽한 W인 경우와 이렇게 삼중근을 갖는 2차 함수의 개형이랑 비슷한 모양의 이런 함수를 만났을 때는 완전 좌우 대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 사실은 선생님이 예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잖아. 아까 4차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얘는 어쩔 수 없이 함수값들을 다 구해봐야 돼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얘는 함수값을 구할 필요가 없어. 얘는 완전 W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완전 W는 이놈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길이가 1만큼이니까 얘도 길이가 1만큼이었던 거야. 만약에 이게 길이가 1이고 길이가 1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 W가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 만났을 때 이걸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냥 다 설명을 일단 하고 이런 성질까지 설명을 좀 하고 싶었다. 뭐 그런 얘기가 하고 싶네요. 결론을 내면 3차 함수는 점대칭성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그 다음에 4차 함수는 어떤 특이한 경우에는 누구에 대하여, 그렇지, 요놈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완벽한 W거나 또는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완전한 선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아니 3차 함수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경우만 점대칭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놈도 점대칭성을 갖는다고 말하고요. 이렇게 생긴 놈도 아까 여기 이런 데서 점대칭성을 가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차 함수는 무조건 스스로 점대칭성을 갖는데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W와 이렇게 생긴 놈만 선대칭성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테마인가요? 정말 설명할 게 많네요. 8번째 테마죠. 자, 이 8번째 테마를 풀 때는, 자, 프라임의 그래프를 문제에서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이걸 보고, 자, 원래 함수를 추론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가끔 이렇게 프라임의 그래프를 딱 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이것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되냐면, X축보다 그래프가 밑에 있다.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프라임의 부호가, 자, 0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이런 프라임의 그래프를 만나면 X축을 기준으로 밑에 있을 때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고 마마마마마 이렇게 붙였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마 이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자, 같은 원리죠. 같은 원리로 이런 놈들을 잘 보면요. 프라임의 값이 X축보다 어디 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프라임의 부호는 뭐다? 플러스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풀 해놨지만 우리는 그냥 플러스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놓고 나서 한국말로 한번 되새김질하면 끝나요. 프라임이 풀 이렇게 프라임이 풀. 자, 프라임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원래 함수 fx를 이야기해 볼까요? 프라임이 마이너스면 원래 함수 fx는 감소한다. 프라임이 플러스면 원래 함수 fx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처음에 말했잖아. 처음에. 그쵸? 이 얘기를 그대로 한국말로 다시 되새김질하면 됩니다. 프라임이 풀 이렇다고요? 그러면 원래 함수는 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그래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감이에요. 됐나요? 한 번 더?
원래 함수는 감, 증, 감이라고 그려볼게요. 감했죠. 그런 다음에 증 할 거 아니야. 증, 그치? 그 증할 때 요 바뀌는 터닝 포인트, 요게 이제 저기 세모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근데 여기도 세모라고 썼는데 여기도 세모라고 썼잖아. 이게 그냥 뭐냐면 이게 같은 값이 아니라 이 세모가 똑같은 성질의 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해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요 별이라는 것은 증에서 감으로 바뀌니까 여기가 이제 별인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쵸? 감에서 증으로 바뀌니까 요놈이 세모. 그 다음에 요런 점 동그라미라고 했는데 뭐냐면 증가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증가한다는 얘기야. 프라임이 0 될 때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쉬었다 가는 포인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증가했다가 잠깐 쉬었다 다시 증가하네요. 그래서 요 점을 지금 동그라미라고 해놓은 거고, 그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 점을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고 해서 자, 별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성질이 똑같으니까 별로 해놓은 거야. 요게 이제 극대점이다. 그리고 얘가 뭐다? 그렇지, 극소다. 그리고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쉬었다 가는 포인트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프라임의 그래프를 보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이야기할 때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감, 증, 이렇게. 근데 내가 옛날에 막 학원 일 처음 시작할 때, 애들 처음 가르칠 때 막 이딴 쓰레기 같은 얘기 듣는데, 쓰레기 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쓰레기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 이거 물이라고 생각했어. 물이라고. 자, 얘들아 잘 봐. 선생님 대가리를 잘 보세요.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게 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랬단 말이야. 얘들아 니네 대가리가 물속에 있다가 점점점 올라와요. 그럼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겠지. 물에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겠지. 그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쏙 이런 느낌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극소예요. 막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좋은데? 여기도 물 안에 있다가 선생님 대가리를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어떻게 올라와요? 쏙 이렇게 올라오지. 그래서 여기 극소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애들한테 막 세뇌시켰어. 뭘 세뇌시켰냐면, 얘들아 그럼 반대로 너네가 이렇게 물에 이렇게 빠질 때 있잖아. 이렇게 물에 빠질 때는 약간 느낌이 어때? 대가리 보지 말고 이번에. 니네가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애들이랑 막 놀고 있다가 보통 물에 빠질 때 어떻게 빠져요? 친구들이 막 이거 하잖아. 이거. 서로 막 손이랑 팔 다 잡고. 네, 이렇게 던지지. 그럼 빠질 때 어떻게 빠져요? 그렇게 빠지잖아. 던졌는데 거기서 막 두 바퀴 돈 다음에 막 수영 그 다이빙 선수처럼 폭 이렇게 들어가진 않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에 빠질 때 어떻게 빠져요? 이렇게 팍 대자로 뻗어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극대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억지죠, 억지.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 알겠죠? 아니죠. 안 빠졌죠. 이거 안 빠졌죠. 그냥 찰랑거렸죠. 맞죠? 예? 풍대. 대자로 푹.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극소에 관련된 x값이고 여기도 극소에 관련된 x값이고 여기는 극대에 관련된 x값, 여기는 극대에 관련된 x값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선생님 학원 강사 처음 시작할 때. 너무 귀엽지 않니? 난 지금 그거 설명한 게 아니야. 옛날 추억을 떠올린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한 건 아니에요. 자, 좋아요. 감감증 이걸로만 따진다. 됐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 개념 정리 2번을 하려고 했는데 개념 정리 2번이 간단한 얘기라서 그냥 바로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2번은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개념인데 그냥 결론을 말할게요.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그래프 그리세요.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그냥 바로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서 첫 번째 테마가 뭐냐면 그래프를 이용한 최대 최소값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3차 함수도 그릴 수 있고 4차 함수도 그릴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그럼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문제에서 당연히 구간을 잘라주겠죠. 만약에 구간을 잘라주지 않는다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가 힘든 문제들이 많지. 왜냐하면 위아래로 쭉쭉 뻗어나가니까. 물론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이 존재할 것이고요.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최소값이 존재는 할 수 있겠지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간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그 구간 안에서 제일 위에 있는 값이 최대값, 제일 밑에 있는 값이 최소값이다. 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뭐 해야 돼? 그렇지.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제일 위에 있는 값이 뭔지, 제일 밑에 있는 값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쵸? 이제 두 번째는 그냥 뭐냐면 바로 할게요. 이론을 통한 최대값, 최소값인데 이론이 딱 두 개밖에 없어. 두 개. 하나는 뭐냐면
요렇게 요런 거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산술기하 정도, 요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조금 PPT에 좀 빠진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빠진 내용이 있네요. 괜찮아요. 내가 어차피 다 설명할 거니까. 자, 여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이론을 통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요거 이차함수는 그릴 수 있거든. 근데 아직은 루트 안에 이차함수가 있을 때의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어. 물론 그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지금 얘처럼 이런 경우에는 원의 방정식처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원의 일부다 해서 그릴 수 있는데, 일단 루트 안에 이렇게 다항함수가 있을 때, 그때는 일반적으로 못 그린다고 보는 거야. 1차 함수, 2차 함수는 그릴 수 있지만 지금 얘가 좀 적절하진 않네요. 3차 함수가 있을 때, 4차 함수가 있을 때는 좀 그리기 힘들어. 루트 안에 있는 내용물이 3차 할 때, 4차 할 때. 그럴 때는 뭘로 푼다? 이론으로 푼다. 이론은 간단하지 뭐. 얘가 최대값을 가지면 루트를 붙인 놈도 최대값을 갖는 거고, 얘가 최소값을 가지면 루트를 붙인 놈도 최소값을 갖는 거야. 자, 이런 이론은 또 이런 데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분수식이 있대요. 근데 여기가 다항이야. 여러분들 다항함수를 뒤집어 놓은 함수 그릴 수 없어요. 하나는 그릴 수 있지. 여기가 1차 함수일 때. 여기가 1차 함수일 때는 여러분들 유리함수라고 해서 그렸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2차 함수 이상이 되는 순간 여러분 못 그려요. 이걸 그리기 위해서는 미적분의 개념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최대값과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가 최대를 가질 때 전체는 최소를 갖고, 얘가 최소를 가질 때 전체는 최대를 갖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최대일 때 전체는 최소고요. 얘가 최소일 때 전체는 최대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지. 단, 이 이론을 쓰고 싶으면 정의된 정의역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루트라는 놈이 나오면 반드시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해요. 당연히 문제가 잘 만들어진 문제라면 그렇게 낼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 얘도 이게 지금 분수함수 요놈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얘가 최대면 전체는 최소다, 얘가 최소면 전체는 최대다, 이걸 쓰고 싶으면 반드시 얘가 절대로 0이 될 리가 없는 함수일 뿐더러 항상 0보다 크거나 또는 항상 0보다 작을 때, 이 경우에만 이 이론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놈이 플러스 값도 가질 수 있고 마이너스 값도 가질 수 있다면, 맞아요? 그럼 중간에 0이 되는 값이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연속에서 배웠잖아. 그렇게 되면 얘가 0 되는 값에선 함수가 정의가 안 돼. 다른 말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갖는단 말이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그렇게 되면 최대 최소는 있을 수가 없죠. 이해돼요? 근데 반대로 0에서 함수값을 따로 정의를 해줬다. 그렇게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 이때는 이론을 쓸 수가 없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버리면 얘가 최대를 가질 때 전체는 최소를 갖는다, 이런 말을 못해요. 얘가 극단적으로 양과 음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으면 지금 내가 말한 이 이론을 사용하기 조금 버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이 분모에 있는 다항함수가 무조건 플러스 값만 같도록 여러분들 구간에 세팅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함수만 출제를 할 겁니다.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론을 통한 최대 최소값은 반드시 그 함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함수, 루트가 있다면 그 안에 있는 함수, 그 안에 있는 함수가 최대가 되면 전체는 최대가 되고 그 안에 있는 함수가 최소가 되면 전체는 최소가 된다, 뭐 이런 논리를 쓴다. 아니면 분수식을 만났을 때는 보통 여기 위에가 상수인데, 오케이? 얘가 최대를 가지면 전체는 최소를 갖고 얘가 최소를 가지면 전체는 최대를 갖는다라는 이론을 쓰는 것뿐이고, 지금 내가 구구절절 말한 이 내용들은 완벽한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안전장치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전장치는 아마 문제에서 확실하게 박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론을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됐죠? 그래서 보기에 있는 문제,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딱 봐도 있잖아. 얘가 항상 0보다 큰 거 보이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 집어넣을 수 있었던 거고, 얘가 뭘 가질 때, 최소를 가질 때 루트를 씌운 이 값도 자 최소를 갖는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요놈의 최소값은 그냥 여러분들 보일 겁니다. 미분을 해서 0 되는 값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2차 함수 그냥 그려가지고 뭐 해주시면 돼요. 그쵸? 최소값은 4네요. 그래서 루트 4니까 2네요. 끝.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빠진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빠진 내용은 뒤에서 이제 그 책엔 다 있을 거예요. 빠진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 치환하는 방법인데, 치환하는 방법. 치환하는 방법은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요 산술기하 평균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은 이미 여러분들 고등수학 하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건데 한번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넣어봤고요. 미분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분에서 나왔을 때 미분하지 말자는 거지, 그치? 산술기하 평균 두 놈이 뭐야?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합은 언제나 2배의 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는 이건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식을 사용할 때는 당연히 얘가 일정하거나 또는 얘가 일정할 때, 둘 중에 하나가 일정할 때 그 식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일정할 때 그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음음짜리, 음수에서도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다는 걸 지금 예시를 그냥 들어놓은 것 뿐이야. 이걸 그냥 설명하자면 이런 얘기인데, 원래 산술기하는 양량만 쓸 수 있잖아. 그런데 음일 때도 쓸 수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양량일 때만 쓸 수 있으니까 A라는 놈이 음수였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마이너스 A라는 놈을 만들어냅니다. 됐죠? 그럼 양수가 되겠지.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B라는 놈도 만들어냅니다. 그럼 둘 다 양수가 되겠죠. 그 두 놈을 더한 결과는 이제 산술기하를 쓸 수 있어요. 2배의 루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지금 쓸 때 마A, 마B라고 쓴 것뿐이지 얘네들은 양수거든. 그래서 양수를 곱한 게 루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를 곱하면 그냥 루트 AB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앞에 2가 있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어떻게 한 거죠? 마지막에 양변에다가 뭘 곱했어?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얘를 A 플러스 B로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준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등호가 바뀌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됐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들 요런 거 최소값 구하라고 할 때 요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는 방법은 미적분에서 배우겠지만 딱 보자마자 양수라는 약간 어떤 전제 조건, 안전장치가 들어간다. 근데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야? 얘네 둘이 지금 역수관계죠? 이렇게 역수관계임이 보이면 두 놈의 곱이 일정하겠네요. 이렇게. 역수니까 두 놈의 곱이 일정하네. 지금 이 경우에는 완전 역수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야? 1. 완전히 곱이 일정하네요. 자, 그랬을 때 양수라는 조건 소리 지르고 있고. 그쵸? 그런 다음에 이런 조건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산술기하를 써주면 되겠죠. 언제나 두 놈을 더한 결과는 크거나 같습니다. 2배의 루트. 자, 두 놈 곱해보세요. 얼마예요? 1. 이래서 산술기하를 통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테마 자체가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테마인데 이것만 하고 그냥 끝내려니까 굉장히 마음이 되게 찝찝해가지고요. 혹시 여러분들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론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있다 정도를 설명하고 싶었네요. 여기서 설명 안 했던 게 이제 치환하는 건데 필수 예제 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길었죠. 근데 이 내용이 가장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도함수의 수투에서.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도함수의 활용 3 할 건데 단지 도함수의 활용 3를 대충 설명하지 않고 엄청난 이론들을 가지고 또 설명을 또 해야 돼.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 2랑 도함수의 활용 3 이게 이제 수투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개념이 좀 길어도 도함수의 활용 3도 열심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필수 예제 할 때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